네, 안녕하세요. 수지 이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이번에 조금 한번 틀을 좀 바꾸긴 해봤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자, 이번 시험도 수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홍천고든 수지고든 쉽지는 않았습니다. 풍도코는 좀 많이 쉽긴 했는데, 네. 사실 수지랑 홍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교들은 그래도 할만했던 것 같아요. 신봉이라든지 현암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대부분 다 할만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매주 한 권의 책을 이번에 좀 제공을 했는데요. 그냥 계속 이렇게 제공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좀 할만하다. 그러니까 양이 확실히 좀, 물론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이거 알고 보니까 조삼모사다라는 경우가 있지만, 이 책을 얇게 만들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 뭔가 이 책을 낼 수 있다라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게 사실 전 좀 더 편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 계속 분권화해서 제공하는 게 사실 너무 힘이 들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학생들이 할 수 있다라는 좀 어떤 믿음을 갖게끔 할 수 있도록, 네, 이번에도 매주 한 권에서 두 권의 책을 한번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얇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요. 자, 근데 이번에 조금 하나만 좀 바꾸는 게 하나가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좀 바꿔서 수업을 하려고 하냐면, 2주 전부터, 시험 2주 전부터 일주일에 1회 수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제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이것저것 하는데, 분명히 파이널 자료에서 정말 학교 시험이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는 학교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게 1학기를 거치면서 분석이 다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파이널 자료에 대한 퀄리티가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한 게, 이번에 좀 제 스스로 좀 피드백을 한 게, 내가 이 파이널 자료를 학생들에게 조금 더 빠르게 제공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저도 어쨌든 몸이 하나고 24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파이널이라는 자료를 현실적으로 제공을 하려면 저에게 좀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사실 이제 시험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제가 푸는 게 아니죠. 학생이 푸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여긴 전제가 좀 필요한데요. 학생 스스로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렇죠? 학원을 다닐 때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다라고 믿고, 지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최선이 무엇일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시험 2주 전에 그냥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게 제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한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판단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2주 전부터 일주일에 1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한 이유를 제가 여기 써놨어요. 파이널 자료를 조금 더 빠르게 제공하고자 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널 시험지와 자료를 조금 더 정교하게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료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 이제 함수와 경우의 수 단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함수 쪽에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주로 이슈는 여태까지 항상 경우의 수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의 수 단원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도 조금 까다로워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최상위권이면 최상위권일수록 더 까다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나누기와 곱셈을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중복이 됐으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이슈가 발생할 때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히 이 내신이 특히 그런데요. 어떤 발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유불리가 존재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유분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발상을 충분히 학습을 했는가.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연결된다고 판단을 하셔도 되는데, 유형을 최대한 세분화해서 이 상황에선 이런 걸 해보고 저 상황에선 저런 걸 해보고, 때로는 한 문제 안에서 풀이를 다양하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봄으로써 발상을 기억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경우의 수의 단원의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요, 결국 역함수와 합성함수랑 섞여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설령 유리무리만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역함수와 합성함수를 꼼꼼하게 복습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 점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기말고사 범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기출 문제수가 적다 보니까 시중 문제집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자, 이번 기말고사 대비를 할 때는 시중 문제집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학습을 해달라. 자, 이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라버스입니다. 자, 뭐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평사경과 EBS 올림푸스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조금 독특한 점은 경우의 수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 진행하고 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역함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도 초반에는 조금 에너지가 좀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넘칠 때 툭 하고 일단 좀 치고 지나갈 것이다. 먼저 이것부터 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독 시리즈, 그렇죠? 제가 아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시중 문제집, 자, 이번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해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독 시리즈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30일, 12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자, 그 주에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널 자료가 제공이 될 거고, 이때는 정말 철저하게 최고의 파이널 자료로 제가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들 열심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적중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파이널을 넘어선 적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자료를 좀 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 11월 30일 때, 그 다음에 11월 7일 때, 자, 이렇게 2주 동안은 일주일에 1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느낀 점 중에 하나는, 확실히 학생들이 시험이 앞에 한 2주 전부터는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다 배려를 한 거니까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실라버스대로 진행을 합니다. 네, 실라버스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커다란 변수가 발생을 한다면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는 점, 자, 그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 에버노트를 통해서 이 실라버스 링크는 제공이 될 겁니다. 2학기 시간표 뭐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개강을 하고요. 그래서 목요일, 토요일 6시 반, 9시 반 이렇게 진행이 되고, 클리닉 시간 뭐 똑같습니다. 토요일 10시, 1시, 2시, 5시 중에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중간고사 잘 본 친구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중간고사 못 본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너무 힘이 빠지실 필요도 없고, 기말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역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신이 충분히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라는 부분은 분명히 운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너무 힘 빠져 하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네. 그래서 물론 건전한 피드백, 건전한 반성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때로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운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받아들이되, 물론은 때로는 혹독하게 반성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반성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돼요. 가끔씩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왜 이랬지 이러신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지는 마시고 짧고 굵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눈앞에 있는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좀 천천히 고민을 해보시고, 네, 꼼꼼하게 해서 저랑 결국에 한번 2학기 때 1등급을 쟁취해 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